제가 상자 속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질문을 할 건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겪어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앞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겪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이 거짓으로 판단된다면 느낌이 잘 안 오시나요? 그럼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깨진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당황스럽고 아마 화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마 의심을 하게 되겠죠. 의심을 하면서 통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이 우리는 자연현상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파도를 알고 있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의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입자와 파도는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실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또 다른 의심을 하고 우리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 그리고 스크린 놓고 이렇게 광원을 비췄을 때 우리는 스크린에 우리는 간섭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단일 슬릿을 통과해서 회절이 되고요. 그리고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회절되어서 두 파동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우리는 합성파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우리는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는 똑같은 실험을 장을 만들었어요. 단일 슬릿, 이중 슬릿,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하고요. 여기다가 광원이 아닌 이렇게 전자총을 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우리가 결과가 스크린에 나온 결과가 이렇게 전자가 많은 곳이 있고 적게 있는 곳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분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스크린에 있는 전자의 모양을 보니까 우리가 광원에서 나왔던 우리가 빛에서 볼 수 있었던 우리가 간섭 무늬와 유사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간섭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파동의 성질이었거든요. 파동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전자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동의 성질처럼 이렇게 전자들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심을 할 수가 있냐면 전자는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슬릿, 이중 슬릿, 스크린을 설치하고 여러 개의 전자를 단일 슬릿에 입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스크린에서 전자들이 많고 적음의 분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현상에 대해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물리 배우셨다면 조금 의구심 느껴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전자는 우리가 입자거든요. 자, 전자 입자라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단일 슬릿을 우리가 전자들 여러 개 전자가 투과합니다. 여기를 P점을 우리가 P 틈을 지났다 할게요. P 틈을 지났다면 이중 슬릿의 어느 부위에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부위에 여기 있는 P 프라임 부위에 전자들이 도착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전자들은 이중 슬릿에 우리가 벽에 막혀서 우리는 스크린에 도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있는 무늬를 볼 수가 없겠네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발견했고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의 전자들 운동 방향이 다양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Q와 Q 슬릿과 이렇게 R 슬릿을 이렇게 지나갔다가 갑자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자들은 어디에서 관측이 될까요? 이거 추천해 본다면 P에서 우리가 Q 방향 간 전자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P에서 R 방향 간 전자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여기는 Q 프라임과 스크린의 Q 프라임 지점과 우리가 R 프라임 지점에 우리가 전자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같아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전자들은 많고 적음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전자가 입자라면 설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기 있는 우리가 입자들의 분포를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빛이 우리가 이중 슬릿 지난 이후에 단색과 이중 슬릿 지난 이후에 스크린 빛인 무늬와 유사함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입자를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도중에 해봤더니만 전자들이 이렇게 단일 슬릿에 왔어요. 파동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회절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들은 Q와 R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Q와 R에서 나온 전자들 또한 뭐가 되죠? 우리가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절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Q와 R에 있는 우리가 전자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파동이 만날 수 있게 되겠네요. 만났으니까 우리는 간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간섭을 했는데 간섭의 결과 우리가 보강과 상세에 따라서 이렇게 무늬가 바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가 적정한 파동을 가지고 조절해서 해봤더니만 이 전자의 분포와 똑같은 우리가 뭐냐면 무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섭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강 간섭과 우리가 상쇄 간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강 간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가 어떻게 되다 우리가 에너지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상쇄 간섭은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있으려면 전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상쇄 간섭은 전자가 어떻다 우리가 전자가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전자를 입자가 아닌 파동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우리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찾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드브로이드고요. 드브로이드는 이 바로 우리는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브로이는 이 물질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파장을 나누는데요. 여기 있는 드브로이는 전자를 좀 바꿨습니다. 뭐로 바꾸냐면 전자를 우리가 입자의 개념으로 일반화시켰어요. 입자. 자, 입자의 개념을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무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질파의 파장. 자, 물질파의 파장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전자가 아닌 우리가 입자를 바꿨죠. 네, 입자에 우리가 변하게 할 수 있는 물리학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냐면 어떤 입자를 쓸 것인가? 질량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질량이 우리가 드브로이 파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뭐가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이 입자의 속력을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속력이 여기 있는 이 드브로이 파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드브로이는 물질파의 파장을 람다를 어떻게 했냐면 람다는 mv분의 이렇게 h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해 본 결과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이죠? 우리가 MV가 보이죠. MV는 뭐죠?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또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우리는 운동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운동량분의 운동량 우리 문자 쓰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이 되겠죠. P분의 뭐다 우리가 P분의 이렇게 H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또 여기 있는 문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한 가지 더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운동량을 우리가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공식 어떻게 되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2m분의 m 제곱 v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2m분의 p 제곱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p는 루트의 2m 운동 에너지까지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본다면 얘는 또 바꿔 쓴다면 루트에다가 2m 운동 에너지 분의 우리가 h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입자를 통한 물질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자, 뭐냐면 정말 우리가 여기 전자의 속력을 바꿔서 스크린의 무늬 간격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자, 전자의 속력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죠? 전자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자총을 내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전자총의 내부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전압이 걸려 있고요. 양끝에 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긴 쪽이 플러스이고 짧은 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되게 될 거니까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판은 이렇게 마이너스 우리가 전하가 뛸 것이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우리에서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판 쪽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전자는 처음에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정지되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에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자는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자, 전자는 우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 알고 계시죠? 힘을 받고 그 결과 전자는 오른쪽 방향으로 튀어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역학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합력이 한 일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뭐와 똑같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다는 건 사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운동 에너지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에 우리가 운동이 커지게 되면, 변환이 커지게 되면,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정지 상태니까 얘는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서 이 전자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를 받아서 전자 운동이 결정이 되는데, 자, 전자 운동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파의 파장은 작아진다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전자가 우리가 전자총 내에서 우리가 여기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전압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전압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가속이 더 크게 느끼지 않나요? 맞아요. 전압이 커지게 되면 양판에 있는 우리가 전자 플러스 수도 많아지고 마이너스 수도 많아져서 여기는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힘이 커지게 되고 그 결과 뭐가 우리가 운동이 커지게 되어서 더블의 파장은 더 작아진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으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더블의 파장에 대한 정의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더블 파장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식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얇은 금속박과 스크린을 설치하고 액세선을 이렇게 얇은 금속박에 이렇게 입사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가 스크린에 이렇게 액세선의 회절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가 회절무늬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여기는 X선이 금속박을 지나가요. 그러면 금속박이라는 우리가 빈틈이 있겠죠. 틈 사이를 지나오면서 전자들이 회절이 나거든요. 근데 그 회절이 나서 이 회절이나 전자들이 다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중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섭무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섭의 우리가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X선은 뭐죠, 우리가? 네, X선은 우리가 파동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에 우리가 간섭 무늬는 뭐 당연한 거 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전자를 한번 쏴본 거죠. 우리 전자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여기 있는 스크린에 똑같이 이렇게 X선의 회전무늬 비슷하게 전자선의 회전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전자선의 회전무늬를 보니까 또한 우리는 간섭의 결과가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전자선도 뭐다 우리가 파동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실험을 이렇게 톰슨이 했습니다. 그래서 톰슨의 전자 회전 실험은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물질파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우리가 파동성, 입자의 뭐냐면 입자의 우리가 파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증명하는 실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니켈 금속에 이렇게 전자를 입사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전자가 니켈 금속에서 튀어나왔겠죠. 자, 튀어나온 전자를 갖다가 전자 검출기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각에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 전자수를 그래프로 표현해 봤어요. 자, 각에 따라 전자수를 모아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디가 많고도 정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뭐 그래서 튀어나온 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게서 많이 튀어나왔나 보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자의 가속 전압을 갖다가 이렇게 54볼트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산란각이 50도일 때 전자수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실험 데이비슨 건물 실험인데요. 데이비슨 건물 실험에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전자를 우리가 물질파로 잡고 파장을 계산해서 우리가 전자 X선을 한번 비춰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가 오른쪽 그림과 똑같은 우리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0도에서 우리가 뭐냐면 가장 우리가 강한 우리가 X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여기가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간섭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자 또한 우리가 파동의 존재 갖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본다면 우리는 과거에 봤던 우리가 뭐냐면 얇은 막 우리가 간섭을 이해할 수 같아요. 자, 우리 얇은 막 간섭 우리가 설명 기억나시죠? 자, 뭐가 있느냐면 공기, 기름, 물이 있는데 A는 우리가 공기와 기름의 첫 번째 경계면에 튀어나왔고 B는 기름과 물의 경계면 두 번째 경계면에 튀어나왔을 때 튀어나와서 P라는 점에서 우리가 만나서 우리는 간섭을 일으켰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간섭에 따라서 우리가 보강과 상수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켈 금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니켈 금속에 전자를 쐈을 경우에 우리가 뭐냐면 여기 있는 공기와 기름의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표면에서 튀어나왔을 때 빛과 그리고 들어갔다 다시 두 번째 우리가 면에서 튀어나온 니켈 금속의 두 번째 표면에 튀어나온 우리가 전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간섭물을 만든다라고 계산해 보게 되면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데이비슨 건물 실험 또한 우리가 입자에 우리가 뭐냐면
파동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질파에 대해서 이렇게 물질파에 대한 우리가 증거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같아요. 자, 물질파의 파장 기억나시죠? 물질파의 파장은 우리가 mv분의 뭐다 우리가 h랑 기억나실 거고요. 얘는 우리가 p분의 h라는 것도 기억날 것 같고요. 얘는 우리가 뭐냐면 루트에 우리가 2m 2k분의 우리가 뭐냐면 h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실 게 뭐가 있느냐면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자, 바로 뭐냐면 여기 운동에너지 한번 봐주세요. 운동에너지. 여기서 운동에너지를 보게 되니까 또 뭐가 보이냐면 여기가 보이네요. 우리가 가속전압. 기억나시죠? 우리가 자, 우리 가속전압이 있는데 이 가속전압에서 전자의 가속도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뭐냐면 전자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여기는 산란각이 최대는 50도가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왜죠 우리가?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파장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가속전압이 54V가 아니라면 여기는 우리가 최대인 우리가 전자속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건 50도가 아니라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비슨 거 보시면서 확인하실 건 뭐냐면 물질파에 대한 우리가 증거 자료이다. 그리고 가속 전압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가 파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란각이 우리가 50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최대가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력을 통해서 물체의 확대된 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현명력은 간단하게 대물 렌즈와 우리가 접합 렌즈를 통해서 물체의 확대된 상을 만드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명력을 통해서 우리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물체를 계속 확대시킬 수는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현명력의 분해능 때문이죠. 자, 분해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위에 A점과 B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A점과 B점을 계속 확대시킬 거예요. 뭘 통해서? 현명력을 통해서. 자, 근데 확대시키더라도 우리가 A점과 B점이 하나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따로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로 보이기 직전까지 우리는 분해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A점과 B점 이렇게 하나의 물체처럼 겹친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동의 특성을 이해하면 돼요. 왜 A점과 B점이 겹쳐 보일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회절 때문입니다. 파동의 특성 회절. 자, 파동이 진행하다가 방해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퍼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절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절에 영향을 준 요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파장입니다. 파장. 여기 있는 파장. 파장이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슬릿의 틈. 여기 있는 틈이 우리가 또한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절의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파장이 길다. 자, 파장이 길게 되면 우리는 회절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회절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틈에 우리가 간격이 좁으면 우리가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미경의 분해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미경의 분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회절이 어떻게 돼? 우리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우리가 파장을 짧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여기 있는 틈을 우리가 크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미경의 분해능과 그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현미경의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현미경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해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분해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건은 파장이 짧거나 우리가 틈이 우리가 크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파장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광학현미경 기억나시죠? 광학현미경은 왜 광학이죠? 네, 그렇지. 가시광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광학현미경입니다. 자, 우리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게 뭐죠, 우리가? 네, 바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대략적으로 파장이 380나노미터쯤 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가시광선은 파장을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보라색 영역 이상보다 더 짧게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분해능의 한계가 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광학현미경에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현미경을 만들었어요. 자, 전자현미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과전자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투과전자현미경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전자가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전자는 우리 입자인데 왜 갑자기 분해능에서 파장을 갖게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전자현미경은요, 전자의 우리 입자성이 아닌 우리 파동성을 이용한 거거든요. 네, 전자의 파동성. 자, 전자의 파동성 바로 뭐죠? 우리가 물질파죠.
물질파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전자현미경과 투사전자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파에 대해서 공부 좀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걸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물질파의 파장은 우리가 기억날 거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분의 우리가 플랑크 상수 기억날 거고요. 얘는 뭐냐면 운동량분의 우리가 플랑크 상수.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루트에 운동에서 표현한다면 2m 2k 운동 에너지분의 우리가 플랑크 상수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더불어 여기 있는 전자의 우리가 속력을 컨트롤하는 여기 있는 전자의 속력을 운동량을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애가 있었죠. 바로 뭐냐면 가속전압이었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럼 가속전압이 우리가 커진다면 속도도 커질 것이고 여기 있는 운동량도 커질 것이고 여기 있는 운동량이 커지기 때문에 파장은 짧아지게 되겠네요. 그 말은 우리가 분해 능력이 더 좋은 전자현미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가 전자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투가 전자현미경은 이렇게 전자총이 있고요. 그리고 3개의 자기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받아들일 이렇게 형광 스크린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렌즈 사이에 이렇게 시료를 놓고요. 전자총을 쏘게 되면 전자들이 여기 있는 자기 렌즈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형광 스크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주사 전자현미경은요. 투가 전자현미경과 똑같이 전자총이 있고요. 3개의 자기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가 있고요. 자, 그럼 시료는 어디 있느냐? 시료는 우리가 자기 렌즈 다 통과한 이후에 끝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 전자현미경에서 우리가 전자총에서 이렇게 전자를 쏘게 되면 전자들이 와서 시료에서 반사된 이후에 이렇게 감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투가 전자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리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투가 전자현미경은 이렇게 시료를 통과한 산란된 전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보이시죠? 네, 바로 통관. 자, 우리 시료의 위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전자가 시료를 통과하고 있죠? 자, 주사 전자현미경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료에서 반사된 전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네, 시료는 이렇게 전자 렌즈를 통한 이후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된 빛을 사용하고 있죠. 시료 위치는 또 잘 나와 있겠지만 어디 나와 있죠? 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죠. 자기 렌즈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주사 전자현미경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끝부분에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중요한 단어를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중간에 있다, 끝에 있다. 자, 시료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료의 특징은 두께가 얇아야 됩니다. 왠지 아시겠죠? 왜? 통과해야 되니까 얇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께가 그럼 얇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께가 두꺼우면 우리가 더블의 파장이 이렇게 파장이 길어져서 더블의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분해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두께는 얇아야 됩니다. 주사 전자현미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우리가 특징이 보이시죠? 바로 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 전도성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낮은 생물 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기 전도가 높은 백금이나 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코팅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배율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투가 전자현미경은 이렇게 배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사 전자현미경은 배율이 낮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상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투가 전자현미경은 평면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주사 전자현미경은 이렇게 입체상을 영상을 만들었다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투가 전자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